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공학 장무 및 발표 비대면 제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비하여 여러분들의 진척이 얼마 되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자는 노트북을 켜놓기만 하고 딴 일을 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지 않는지 염려스럽기도 하고 제 판단컨대 학문이나 공부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공부할 적에 더 능률이 오르고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학 작문이라는 그러한 테크니컬 리포팅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스킬, 즉 기술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이 향후 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많은 장문의 과정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글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전달전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미리 많이 연마해 놓으면 나중에 쉽게 글을 쓸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아울러 시간이 많은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여러분들의 시간을 틈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글쓰기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나름대로 대학 생활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좋은 성과물을 만드는 것들도 좋은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인용과 표절에 대해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용은 다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표절은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법을 어기는 그런 범법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인용이고 어떤 것이 표절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과 표절, 첫째, 표절하지 말고 인용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강의의 결론과 마찬가지인데 표절과 인용, 여러분들이 인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남의 지시를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성장할 수 있고 인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하나의 방법이 인용이고 표절은 절대적으로 용서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표절인 것입니다. 인용의 목적과 방법, 주석을 달면 표절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인용을 하기 위해서 주석을 이 문서가 어디서 나왔고 언제 누가 했다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밝혀줌으로써 표절을 면할 수가 있고 주석을 다는 방법, 그 다음에 참고문은 어떤 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서 보았는지 나중에 거꾸로 연역해서 찾을 수 있게끔 그러한 참고문을 정리해 두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절의 기준은 무엇인지, 무엇이 표절이고 무엇이 인용인지 그에 따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절하지 말고 인용하라. 짜집기는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글쓰기의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짜집기를 많이 하는. 짜집기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 남이 해놓은 성과물을 복사하려고 하는 행위이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형태로 많은 그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표절, 짜깁기를 하게 되죠. 그 짜집기. 그리고 표절은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고 향후 지금은 당장 나타나지 않겠지만은 향후 여러분들이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세세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표절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글과 작품에는 지적 소유권, 지적 재산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학문적 성과물에는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소유물이고 자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상당히 우리가 후진국이었을 경우에 많은 것을 복사하고 인용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선진국에 대해서 그러한 다른 사람의 지적 소유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죠.
대학에서도 상당 부분이 남의 글을 의존하게 되고 인용글을 쓰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표절 그리고 인용의 환경에 젖어 있다는 것이고 인용은 또한 나의 글을 적절히 배치해가면서 나의 글을 표현하는 오히려 그러한 인용이 참고가 되고 내 생각을 더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일종의 받침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인용을 잘 쓴다면은 상당히 객관성을 갖추는 그러한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용과 표절, 인용은 나의 글과 남의 글을 구분하는 동시에 남의 글이 어디서 왔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과정이 인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쓴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쓴 것이 아니고 누가 쓴 것을 갖다가 밝혀주는 그런 것이 인용이고, 그래서 인용은 윤리적이지만 짜깁기는 표절이고 또는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학에서 연구 논문이나 리포트의 대부분이 나의 글과 남의 글을 상호 교직시키는 그런 인용 글쓰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작품 해석과 다른 사람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인용을 하지만은 자기 주장을 내 시험에서 근거를 삼기 위해서 인용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그 부분에서 반대하고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는 쪽에는 분명히 인용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막 그런 부분을 인용해주고 남의 지식을 갖다가 밝혀줘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실은 이렇게 이미 연구되었다든지 이 부분은 내가 두려워하고 자기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인용을 하다 보면은 관련 자료를 찾게 되고 그 중에서 쓸만한 자료를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한 접근 방식도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자기 연구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인용의 목적과 방법. 인용의 목적은 자료를 해석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인용을 하게 되죠. 비판하려면 남의 생각을 인용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해석하고 비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입증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갖다가 인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절한 표현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인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자료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인용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용은 이러한 목적으로 1, 2, 3, 4에 해당되는 목적으로 쓰면은 유익한 면이 있죠. 인용에는 그 방법에서 직접 인용하고 간접 인용이 있는데, 직접 인용은 그 원문 그대로 가져와서 표현하는 것이 직접 인용이고, 동시에 자신의 글과 인용한 글을 반드시 구분해 줘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간접 인용은 그 원문의 내용 갖다가 조금 빗대거나 인용을 조금 풀어서 쓰는 그때의 표현이 지금 맞게 쓰는 간접 인용이 되겠습니다. 직접 인용, 원래 표현한 대로 옮기는 법률적을 내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통과된 그 다음에 정부의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표현했다든지 정부의 시행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보건 예를 들어 3일 독립 3일 보건도 하나의 인용을 할 수 있고,
인용자조차도 그 사실을 명시해 줘야 이게 직접 인용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간접 인용이 되니까. 그래서 직접 인용에는 아무 끊김 없이 원본 그대로 실어야지. 사진 원본과 그 다음에 사진을 갖다 여러분들이 각각 조명을 바꾸는 등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수 있죠. 원본과 다르죠. 인용은 복사는 됐지만은 원 것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로 데이터 원문은 그대로 옮기라는 것이 직접 인용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각 논문을 본질적으로 반역사적 성격을 띠게 해가지고 띠게라는 것이 원문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지만은 원문대로 했다고 이렇게 가로 극세표를 하고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각 논문의 본질적으로 반역사적 성격을 띠게를 갖다가 띠게로 이렇게 인용자가 수정했다고 이렇게 마련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모든 첨가제는 DEC 시스템이 돼가지고 밑줄을 쳐주고, 그 다음에 인용자가 제가 밑줄을 쳤다고 밑줄은 인용자가 했다. 그 다음에 DEC 시스템이라고 해서 강조를 했으면 강조 인용자가 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원문에 대해서 하나라도 고친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인용자가 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인용의 목적과 방법. 직접 인용은 자신의 글과 남의 글을 분명히 구분해 줘야 된다. 이게 어디까지 인용이 되는지 이걸 구분 안 하면은 이게 자기가 말한 건지 원저자가 말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이러한 구분을 해주는 요령은 따옴표를 붙이고 요 인용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엮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단락으로 구분해 가지고 조금 글씨체의 폰트라든지 그 다음에 색상이라든지 글자의 크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적게 한다든지 단락을 준다든지 색상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원문과의 인용문을 별도로 구분해 주는 것이 요령이 되겠습니다. 본문 속에서의 인용하는 방법이 쭉 나는 저자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쭉 나가다가 뒤에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죠. 2번이라는 사실로. 이 부분을, 이 문장을 갖다가 인용했다는 거죠. 요 다운포 안에 들어있는 요 사실을 갖다가 인용을 했다고 표시하고 밑에다가 주석을 달아주죠. 이것은 어느 문서에서 몇 페이지에 나왔다는 것을 해가지고 요 다운표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갖다가 주석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본문 속에서의 인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락으로서 별도로 지우는 방법. 아까는 본문 중에 다운표로서 했지만은 이제는 다운표가 아니라 단락, 하나의 단락을 지어가지고 여기 앞에 빈칸을 빈 단락으로 밀어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폰트를 조금 적게 해가지고 구분을 해주죠. 분명히 원문하고 인용문하고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석을 달고 그 주석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근원을 밝혀주는 이것이 단락으로서 구분하는 직접 인용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접 인용. 간접 인용은 남의 생각을 필자의 말을 바꾸어서 인용하는 것. 일종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래서 인용보호를 쓰지 않고 이와 같이 주석 번호를 따라 가지고 자기가 조금 수정한 그런 사실을 적용하는 것이 간접 인용의 방법이고, 필자의 말을 바꿔 인용하더라도 인용문과 필자의 생각이 온동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로도 표시해 가지고 간접 인용으로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잘못된 간접 인용 사례는 안에 일정한 부분만 인용을 했는데 못하는 것처럼 이래 가지고 그 부분만 인용을 했는데 전체 끄트머리에다가 4분의 1을 집어넣고 어디에서 인용했는지를 모르게끔
독자로부터 오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인용은 잘못된 인용 방법이고, 정확하게 요 단위 여기까지 해가지고 중간에다 표시해가지고 주석을 달아주는 방법이 적절한 간접 인용의 사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인용을 했는지 알 수 있게끔 그냥 두루뭉실하게 해놓고 끝에 표현해가지고 어딘가에는 인용을 했다는 사실, 자기만 아는 사실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아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알 수 있게끔 정확한 영역을 지정해서 그 부분을 주석을 달아주는 이러한 방식이 정확한 인용의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인용문의 길이는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을까? 인용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극단적으로 다운포를 해가지고 뭐 한 장, 두 장 쭉 분량을 넓힌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모순이 되겠죠. 되도록 핵심되는 부분만 짧게 그렇게 인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저리 부저리 다 한다면은 모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용문의 길이는 짧을수록 좋다. 남의 생각을 참고하되 짧게 짧게 참고하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논지 전개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인용을 해야지 필요하지 않는 일종의 부수적인 부분까지 다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분량의 인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논지를 전개하는 중간중간 짧게 하고 이런 부분은 뒤로 이래서 부록으로 붙인다든지 많은 분량은 따로 처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인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을 달면은 표적이 아니다. 주석이라는 것이 뒤에다가 별도로 마킹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 접근하는 권리를 보호를 해주죠. 주석을 따라서 써라. 그리고 나머지 정보도 활용을 하라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그 활용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상호 교류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주석 인용을 못하게끔 한다면은 상당히 지식의 통로가 막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거 자료의 타당성과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석을 달게 되는 거죠. 이러이러한 것이 이미 토론이 되었다든지 논제가 되었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증거에 의해서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하나의 백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신빙성의 근거로서도 주석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논문 속에 본문 속에서 다루기 곤란한 부분을 갖다가 논의를 충분하기 위해서도 주석을 달고, 그리고 논의에 참고되었던 것을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밝혀주기 위해서 주석을 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의 주석은 하나의 사실에 대한 의견의 정립도 될 수 있고, 타당성을 증명하는, 자기 생각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증명하기 위해서 저서, 논문, 기사, 에세이, 인터넷 자료, 다양한 통로의 자료들을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자신의 의견이 어디에서 생각이 근거가 돼가지고 나왔는지, 어떤 참고가 들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어떤 것인 것이 밝히는 것이 상당히 자기 연구에 있어서의 많은 근거가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그러한 것을 밝힘으로써 내가 정직하게 내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고, 그리고 선배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자기가 선배의 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활용한다면은 그 자기 지식을 갖다 누군가 활용한다는 것은 감사의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주석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주석을 달면은 표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석을 다루는 방법은 그 기재 방법에 대해서 외곽주, 내곽주로 나누는데, 내곽주와 외곽주, 외곽주를 A형이라 그러고 내곽주를 B형이라 하는데, 각주의 내용은 각주의 서지상을 기재하는 것이 A형이고, 그 다음에 필자명, 출판 연도, 기재, 각주 내용만을 하는 것이 B형. 이렇게 크게 나누고, 그 다음에 출판 연도 순서를 갖다가 A형은 각주의 맨 뒤에다가
출판 연도를 붙이고, 비형은 필자명 이름 다음에 몇 년도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방식이 비형이고,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을 생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B형 각주에는 참고 문헌을 필수적으로 넣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형의 사례는 이러한 내용이 누구냐면은 양현지라는 사람이 2004년가 돼 놓은 300페이지다. 이런 것처럼 중간중간에다가 내 안에다 집어주는 형태의 각주가 비형 각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명과 연도를 문장 가운데 넣어주는 방식이 비형 각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으로 출판된 경우, 책으로 출판된 경우에는 주석을 따는 방법이 저자명, 주석번호 1, 2, 3, 4 계속 나가겠죠. 주석번호와 저자명, 그 다음에 번역자, 편저자, 논문 제목, 논저명, 그 다음에 발행판수, 발행지, 출판사명, 출간연도, 그래서 연도라가 뒤에 나오는 이런 형태의 것이 출판으로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원저자고, 그 다음에 번역자이고, 그 다음에 제목이고, 그 다음에 연도, 그 다음에 페이지수 이런 형태로 출판물에는 나오고, 외국 서적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자와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출판사, 그 다음에 출판 연도, 그 다음에 페이지, 프롬프트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 이 페이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P,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PP 두 개로 표현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긴 경우에는 PP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 필자의 경우에는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쓰고 패밀리 네임하고 기본 네임으로 나누죠. 앞에가 패밀리 네임이고 뒤에가 기본 네임. 저 역대로부터 내려오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패밀리 네임, 집 안에서 준 이름 있죠. 가족에서 준 자기 이름. 그래서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쓰는 것이 애국의 필자의 경우고, 그리고 자신의 쓴 책의 경우에는 졸저라고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저일 경우에는 저자가 세 사람 이상이면은 이름을 다 쓰고 이하이면은 그 이상이면은 한 사람만 쓴 후에 왜 몇 명, 또 영어는 LR식으로 그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명 뒤에 편 혹은 ed로 붙이고 번역은 옮김, 트랜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학술단체, 협회, 정부기관 등은 그 법인 명칭을 기록하라.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법인의 명칭을 기록하라. 각종 기관에서 나오는 연구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 명칭을 써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역자면 편자, 역자명, 논저자명 뒤에 쓰기도 하고 번역자는 별도로 가로로 써가지고 그 안에다가 번역을 쓰는 경우가 있고 국문책의 경우에는 제목에 이러한 것을 표시를 달고 생략하기도 하고 영문일 경우는 이태릭처로 표시하고 판세가 몇 세, 몇 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개정판, 수정판, 제2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발행지가 한국일 경우에도 생략도 되지만은 외국의 경우에는 발행지가 어디인지 서울인지 뉴욕인지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하고 한 페이지일 경우에는 P로 표시하고 두 페이지 이상의 경우에는 PP를 쓰고 그 다음에 P 대신에 맨 쪽을 쓰기도 하고 한글을 쓰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주석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준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석 따는 방법, 주석 번호 1, 2, 3, 4, 그 다음에 필자명, 논문 또는 책명, 게재지명, 그 다음에 논문의 권, 그 다음에 발행처, 발행연도, 인용 면수 형태로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각 속도에 따른 이러한 논문은 김남일 외
이게 한 4명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논문집 명칭이 이런 논문집이었고, 제 몇 건 몇 호에 있는 내용으로서, 어디서 놓은 거냐면은, 요 학계에서 놓은 거고, 2006 연도가 나오고, 페이지는 259페이지를 썼다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 경우에는 PB, 요게 이름이고, 요게 성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논문 제목, 그 다음에 그게 번역, 그 다음에 이러한 잡지 뭉칭의 제20권 넘버 3호에 1997년도 페이지 199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를 참고했다는 내용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책 읽은 것 하는 제목이죠. 그 다음에 그 노스는 몇 건 몇 조 표시하고 잡지 출간 연호를 가지고 인도하고 월까지를 표현하면 상반기 하반기에 그 다음에 기간이 그 다음에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필적의 번호 1, 2, 3, 4, 5 영양식 필자의 명칭 그런 식으로 제자의 명칭 논문의 명칭 그 다음에 학위 수요가 박사학위 석사학위 그 다음에 학위 수요가 몇 년도고 교수가 어디 기능공이라는 그런 석사가 이러한 논문 제목을 쓰는데 보고서의 경우에는 저자, 보고서 제목, 보고서 종류, 번호, 그 다음에 기간, 출간도, 페이지 수록, 그 다음에 이런 제목,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규정에 의해서 다 논문 작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샘플 논문이라든지 보고 그 순서에 따르는 그 신문 자료의 경우에는 기사의 경우는 필자명을 쓰지 않는다는 기사에 나왔다는 사실을 쓰고 쓰다는 것을 쓰지 않고 그냥 기사, 사설, 칼럼 그래서 정말 쓰고 구체적인 필자의 이름을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발행 날짜까지 밝혀주고 그 다음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경우에는 뭐 전자자료도 마찬가지고 주석의 번호가 있고 1, 2, 3, 4 그 다음에 필자명, 글의 제목, 그 다음에 사이트 제목,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 업로드한 날짜가 있어요. 수정을 언제 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내용이 지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언제 업로드한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사이트에 접속한 날짜를 기록해야만이 제3자가 참고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터넷 자료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몇 년 뒤에는 그 자료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근거를 명확하기 위해서 뒤에 자기가 검색한 날짜와 그 다음에 요 글을 올린 날짜를 백립에서 써주어라. 예를 들어서 감성맨 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있는 글의 제목이고 그 제목에 따라서 수정일을 표현해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자자료들은 분명히
요 날짜, 자기가 검색한 날짜를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자명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디, 애칭, 대화명을 기록하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해도 괜찮고 업로드한 날짜와 마지막 수정일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생략해도 좋다. 이미 달았던 주소, 앞에서 달았는데 또 입력 반복될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미 앞에서 이러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위의 책이라고 이렇게 위의 책 몇 페이지, 위의 책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계속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번만 해주고 위의 책 해가지고 써주고 영문의 경우에는 LBID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라는 것입니다. IBID IBIDEM 영어로 the same place 같은 장소 같은 책에서의 뜻이고 그 다음에 책이 아닐 경우는 위의 글, 위의 논문 몇 페이지, 위의 책, 같은 책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건너뛴 자료를 또 인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하다시피 앞의 책, 여부의 경우에는 OPCIT라는 그런 거하고 인용 면수를 이야기해주라. 그래서 앞에 책 몇 페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OPCI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OPCIT 이렇게 영문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영문으로 논문을 쓸 경우에 이런 것을 잘 번역해가지고 해줘야죠. 그래서 같은 저자가 여러 번 인용할 경우에 혼돈이 생기지 않고 복잡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인용한 사실을 갖다가 간단한 짧은 글로서 중복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문은 아까 말한 A형, B, 아까 제가 B형만 설명했는데 A형도 비슷하다. 다만 출판 용도를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차이일 뿐이다. A형은 각주 순서를 동일하게 저자명, 저서명, 출판명, 출판 연도를 뒤에 보내고 B형은 저자명 뒤에 바로 가로를 열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분이 A형과 B형이 차이있는데 A형을 쓰려면 A형을 계속 쓰고 B형을 쓰려면 B형을 계속 쓰고 각각의 논문이라든지 학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가지고 앞 사례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심보를 쓰는 것, 구미의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하는 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칭이 따라서 달라지는 것, 심표를 찍어서 쓰는 법, 우선 한번 자료를 세밀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문은 A형, A형은 연도를 뒤에 쓰는 이런 형태, 그런 주로 저자명, 그런 제목, 그 다음에 책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B형은 바로 요 뒤에 이제 연도가 나오는 그런 것이 조금 차이일 뿐이고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하게 됩니다. 요게 A형은 연도가 뒤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B형은 연도가 요 앞에 가 있는 형태. 김승면 2007년도 그 다음에 2007년도 요 연도를 보고 이게 올드 데이터구나 아니면 이게 옛날 데이터구나 알 수 있게끔 미리 밝혀지고 뒤에 한 번 더 그대로 다시 써주는 형태. 그래서 이름 뒤에 연도가 나오는 방식이 참고문은 B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표절의 기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글, 창작품 등을 아무런 인용 표시 없고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뭐예요? 표절. 정확하게 가져가 썼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인용. 그래서 인용과 표절이 차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법적 기준이 없지만은 4어절 이상 그대로 따온 경우에는 표절이라고 간주한다. 조금 한 줄 같은 이런 것은 표절 안 보지만은 4어절 어절이 있죠. 이러한 것이 한 절, 2절 이런 것이 4어절 이상 되면은 이것은 표절로 본다는 것이고
하버드의 표절 기준은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무단으로 전제하는 것, 양보를 구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무단 이것을 쓰는 것은 표절이 됩니다. 무단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하면 또 장기점을 그리지 않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하는 것은 이것은 표절이 되는 거고 이러한 것은 상식적인 정보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표절은 라틴어로 여기 보시면은 이 뜻이 플라기아리즘이라 가지고 이것은 유괴범이란 뜻이에요. 유괴범 속여가지고 범죄 행위를 치르는 그런 거 마찬가지로 표절은 남을 속여가지고 일종의 남을 속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신적 아이 브레인 차일드를 남의 정신적 아이를 훔치는 행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인용부요 없는 축약문도 이것도 표절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출처를 밝히지 않는 글의 구조 전개 방식 이것도 하나의 표절을 보는 거예요. 글의 구조가 어떻게 썼는지 그 패턴에 따라서 나무에 한 것을 그대로 말은 뭐 어휘 단어는 다르겠지만은 그 구조가 비슷하면은 이것도 표절이고 그 다음에 전개 방식 자료를 어떻게 전개했는지 이것을 남을 것을 그대로 뺏겼다면은 이것도 표절에 해당되는 것이 하버드대의 표절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용이 뭐고 표절이 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릴 적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인용을 잘하고 표절을 하지 말아야겠다. 절대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노력한다면은 자기도 발전될 수 있는데 계속 남의 글을 갖다가 뺏기고 표절하고 하기 시작하면은 편리성만 추구하게 되면은 자기의 학문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표절의 사례 트럼프 캠페인 tried to move on from plagiarism controversy 해가지고 요 트럼프가 이게 캠페인 뭐 어떤 선거 캠페인이든지 뭐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요 2016년도에 멜라니아 트럼프가 쓴 내용이 미셸 오바마가 쓴 2008년도의 내용을 오바마 걸 그대로 뺏겨온 내용입니다. 살면서 원하는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말하는 것을 지켜야 하고 하겠다고 하는 일은 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견이 다른 존경을 보낸다는 그런 오바마의 말을 갖다가 트럼프가 2016년도에 어렸을 적에 살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쳤었다. 비슷하게 자기 부모님을 떼어서 그렇게 표절했죠. 말한 대로 행동하고 나서
써야 하고, 그리고 많은 발표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대학을 진학해서 석사, 박사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나가서 좋은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고했습니다.